MZ세대를 대표하는 관동대 콘텐츠 제작학과 3학년 조성혜 학생이 36년간 역무원으로 일해온 조갑성 강릉 역장을 만났습니다. 역장의 역할을 시작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함께 이야기 나누며 MZ세대와 소통해봅니다.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 천사들이 떴다. 소외 이웃들의 반찬 걱정 덜어줄 김장 봉사부터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위생용품 지원 봉사까지 감동과 온기 가득했던 봉사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숨통이 트이는가 싶더니 이번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다시 일상회복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변경된 지침과 청소년 백신 패스 등 올 연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진단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5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에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큰 걱정을 좀 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지진이라는 것도 더 이상 다른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말씀들이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에 이어 2017년 포항 그리고 어제 제주까지 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다라는 인식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참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이번 지진 피해가 크진 않다고 집계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철저히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많은 관심과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시청 소감이나 사연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어디서 전해졌습니까? 강릉에서 전해져 오고 네. 있는데요. 용석 씨 혹시 요즘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요즘 세대라고 하면요. 네. MZ 세대부터가 떠오르거든요. 네. MZ. 맞습니다. 오늘은요. 이 MZ를 대표하는 한 대학생 친구가 어떤 주인공을 만나고 그래요. 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강릉으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MZ세대가 묻는다 MZ 리포터 조성혜입니다. 오늘은 강릉 역장님 모시고 인터뷰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강릉역에 근무하는 강릉 역장이고요. 예, 조갑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릉 역장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강릉 역장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강릉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고객들이 강릉역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서비스 업무가 있을 거고요. 기차를 이용해서 관광을 하는 고객들을 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 판매하는 일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강릉역 관할 구역에 있는 각종 시설물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관리하고 또 유지 보수 관리. 강릉역이 우리 지역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그런 대외 업무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KTX, 누리로, 바다열차, 산타열차
4개 열차가 지금 운영되고 있네요. 제가 우연히 강릉역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뒤에 보이시는 동해 산타 열차를 발견했는데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해 산타 열차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산타 열차는 동해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강릉에서 분천까지 운행을 하는데 분천에 가보면 산타 마을이라고 조성된 거 아세요? 네네. 예, 산타 마을이 있습니다. 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산타 마을을 가는 열차라고 해서 산타 열차로 명명이 됐고 바다와 산을 동시에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열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다 열차와는 예.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다 열차는 강릉에서 삼척 해변역까지 운영하는데요. 그야말로 좌석 자체가 바다 쪽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전망하는 그야말로 바다 전망 특화 열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산타 열차는 강릉에서 동해까지는 바다를 관람하고 동해에서 분천까지는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관람하는 그런 열차인데, 두 개 열차 다 기차를 타고서 강원권의 아름다운 비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열차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 같은 MZ세대들한테는 어떤 열차가 더 어울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 열차를 선호하는데 아무래도 MZ세대들한테는 좀 더 열정적인 바다 열차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누리호를 주로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누리호의 경적 소리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이제 기적 소리 하게 되면 좀 빵해서 되게 사람들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소리잖아요. 그런데 누리호는 아무래도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하고 관광지를 운행하는 열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정감 있는 그런 멜로디를 넣자라고 해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걱정과 고민이 취업인데요. 예. 철도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철도는 앞으로 유망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소 저감 시대를 맞이해서 철도라는 게 친환경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이제 고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도가 정말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북 철도만 연계된다고 하면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 대륙까지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매력적인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철도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1년에 2번씩 공채가 있습니다. 공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채 시험에 응시를 하고 또는 또 인턴 모집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턴 경험을 하게 되면 또 공채 시험 볼 때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인턴을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철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정말 앞으로 입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확신이 들면 공채 시험에 응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나이대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때보다 오히려 너무 밝고 자기 일에 대해서 소신도 있고 분위기만 잘 띄워주면 너무나 알아서 잘해요. 제가 일일이 원칙만 얘기해주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강릉 역장님께서 느끼시는 이 역장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겨보면 몇 점 정도가 될까요? 저는 90점입니다. 그러면 90점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36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물론 좀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이 즐겁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저는 지금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MZ세대들에게도 이 직업을 추천한다, 안 한다? 추천한다. 추천한다. 예. 그러면은 정말 마지막으로 예. 나에게 강릉역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림 엽서다.
이유는 뭐죠? 네, 우리가 좋은 곳을 관광하게 되면 거기에 그 지역에 대한 풍경이라든가 문화가 담긴 그림 엽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림 엽서를 사서 간직하거나 또는 편지를 써서 친구한테 보내거나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또 그 엽서를 다시 보면서 그 옛날 여행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강릉역에 근무했던 이 기간 동안이 어떻게 보면 추억의 그림 엽서 같아요. 오늘 처음 뵙는데도 이 강릉역의 애착이 강하신 걸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MZ세대가 묻는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 강릉역장님 모시고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 이별하고 또 새로운 곳을 가고 어떤 새로운 손님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만남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어떤 낭만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느덧 강릉에 KTX가 개통된 지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생활권, 반나절 생활권이 되면서 아름다운 관광의 도시 강릉이요. 좀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강릉역을 지키고 계시는 역장님 역시도 굉장히 푸근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는데요. 맞아요. 자제분 또래뻘인 이 MZ세대들을 위해서 취업 노하우라든지 네.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주셨는데요. MZ세대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됐겠죠. 네, 아무쪼록 강릉선 KTX의 안전한 운행을 부탁드리고요. MG 리포터분의 왕성한 활동도 저희 365가 지속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연말 연시를 맞아서 이번에는 따뜻한 나눔의 현장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우리 이웃분들이 소외감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럴 때 감사하게도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져서 그나마 이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느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 봉사 현장의 소식을 지금 화면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요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이 겨울을 어떻게 날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따뜻한 운정의 손길로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만드는 나눔 천사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원주 혁신도시 내 한 공단체육관, 날개 없는 천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장하러 왔습니다. 김장하러 왔어요. 김장하러 왔습니다. 사랑의 온도 업! 오늘은 겨우내 양식 김장김치로 나눔을 실천합니다. 소외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 나눔 행사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김장으로 사랑을 나누는 이 행사가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저희 건강보험공단 김장 나누기 행사는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7년째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합동으로 김장을 나눠서 코로나로 어려운 그 세대들에게 그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404kg, 510포기의 김장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막 김장 담그기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아주 손이 바빠졌습니다. 하나둘씩 김치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만큼 또 사랑도 가득가득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이 우리 어머님이라서 솜씨가 남다르시거든요. 어머니! 네. 와, 아니 여기에서 우리 어머님들 실력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집에서는 김장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 김장도 못했는데 여기에서 김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기 먼저 하게 됐습니다. 아니 집에는 왜 김장 아직 안 하셨어요? 멍땡이 피우느라. 일하다 보니까 네. 집에서는 김장을 할 시간이 아직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너무 대단하신 게 우리 집 김장할 시간은 없었는데 또 이렇게 봉사할 시간은 있으셨네요. 이게 더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니까요. 와 맞아요. 그게 또 봉사의 기쁨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김치 하나하나 하시는 거예요? 이 김치 드시는 분이 드시는 겨우 내내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오늘은 공단뿐만 아니라 원주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들도 따뜻한 손길을 보탰는데요. 잠시만요. 아니 김장 해보셨어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신데요? 그럼요. 제가 예식장 하잖아요. 그럼 김장도 원래 매년 이렇게 하세요? 그럼요. 네. 그런데 오늘은 또 특별히 이렇게 김장으로 사랑 나눔을 하는 현장이잖아요. 네네네네. 평소에 뭐 많이 해보셨지만 오늘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김장은 다른 때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랑의 이 온정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이렇게 전하는 마음에서 더욱더 정성껏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부탁드릴게요. 맛있는 김장을 위해 절인 배추를 다시 손질하는 봉사원도 있습니다. 또 버무림에 양념이 물에 배갖고 양념이 흐려져요. 그래서 물을 미리 좀 빼놓으려고 이 주머니를 만든 거예요. 오늘 이렇게 김장 나눔 해보니까 어떠세요, 같이? 지금 저는 다른 데 봉사를 좀 하고 있긴 있는데 김장은 여기 자체가 갖고 온 거는 좀 처음 해봐갖고 한 2주 전, 한 3주 전만 해도 가족끼리 모여서 또 집에서 시골에서 했는데 여기서 하니까 또 색다르네. 김장 속에 넣는 봉사원들의 따뜻한 손길.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아니 김치에 한 장 정성을 쏟고 계세요. 김장김치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다른 분들 한 3포기 할 때 한 포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처음 배워가지고요. 오늘 김장 처음 해보세요? 아니 이 김치가 절인 배추가 하얀 도화지라면 지금 여기에 색채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해보니까 그래도 어떠세요? 왜 진작 안 했는가? 그래도 이렇게 봉사 활동으로 김장을 처음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열심히 배워서 집에서도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 김치를 또 나눠서 드시게 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올해 한 해가 또 유달리 힘들었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는데 하여튼 조그마한 우리 공단에서 하는 이런 김장김치 우리가 정성들여서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좀 어려움을 잠시라도 잊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2,400여 킬로그램의 김장김치 완료. 정성껏 김치를 포장해 곧장 수혜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완성된 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맛있는 김치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여기 맞죠? 맞아요. 네, 그럼 바로 올라가 볼까요? 네, 가시죠. 김장김치를 갖고 찾은 곳은 홀로 사는 노인 가정. 몸이 불편하셔서 김장은 엄두도 내지 못하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치를 떠났습니다. 네, 열었어요. 네. 어머니, 이렇게 김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봉사자분들이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정도면 올 가을 동안 드실까요? 네, 실컷 먹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가 또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는 김치하기가 힘들어 진짜. 그렇게 이렇게 봉사해 주신 걸로 작년에도 먹고 그랬어요. 감사해요 하여튼. 이번에는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의 현장을 소개할게요. 매달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보건 위생 물품들이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여성 위생용품을 저소득층에게 전달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삶을 도울 수 있도록 되어서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나눔의 현장. 오늘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과 가임기 내병변, 발달장애 여성들에게 필요한 보건위생용품 꾸러미 2,100여 개를 제작해서 전달할 예정인데요. 친환경 속옷과 전용 세척비누, 물티슈 등 여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친환경 제품 7가지를 박스에 담았습니다. 저소득층에게도 여성 위생용품이 상당히 필수품이고 꼭 써야 하는 것들인데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강원도 전역에 약 2,000여 명의 그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빨간 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쉬어도 힘든데 최소한의 위생용품마저 없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필수로 사야 하는 생필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서 부담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봉사원들은 작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위생용품을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후원을 해주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단 우리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고 편안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월경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대형이나 오버나이트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개수를 맞추다 보니 중형이 많이 나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맞춰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사랑, 나눔의 실천들이 모여서 더 큰 기쁨을 만드는 봉사 현장이었습니다. 잠시 몸은 고됐을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는 하루였는데요. 올겨울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사랑을 나눠보시는 건 어떠세요? 매년 만나는 소식인데도요, 항상 유쾌하고 훈훈하고 또 따뜻한 게 바로 김장 나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지은 씨가 절임 배추에 이렇게 색칠 공부한다고 놀리셨던 우리 봉사원분 계셨는데 네네. 오늘 처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이니까 서툴 수밖에 없고 하지만 저는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1등이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전달됐던 그 위생용품 현장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위생용품을 구입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요, 또래 친구들에게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거든요. 자, 아이들의 이런 고민까지도 우리 어른들이요,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아이들이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모든 일들 저희가 다 함께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연말 연시 이 겨울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마음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생동감 넘치고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축구 열정도 뜨겁고 이러다 보니까 춘천으로 전용구장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천에도 축구 전용 경기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전용구장 춘천 유치 캠페인은 춘천 MBC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시청 소감과 다양한 이야기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자, 스트리밍도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지금부터 7시까지 스트리밍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좀 재미난 사연들 많이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 경북 영주로 떠나볼 텐데요. 용석 씨, 사실 요즘 농촌에 가면 청년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심으로 떠나기 때문에 농촌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겠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경북 영주에서 한 우물을 파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이 2마리에서 시작을 해서요. 네. 지금은 무려 600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 30대 청년 농부를 바로 만나보시죠.
지역에 살고 지역을 살리는 청년을 만나다. 경북 영주 청정 소백산의 건강한 맛을 전국에 전파 중인 한우 외길 인생 최용환 대표를 소개합니다. 처음부터 소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모아서 2마리를 사서 지금 현재 600마리까지 지금 만들었습니다. 지역이라는 기회의 땅에서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지역 청년의 성공 신화를 새로 쓰다. 축산업을 통해 6차 산업이라는 미래를 그려가고 또 자신이 개척한 온라인 시장을 지역 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상생 그리고 성장을 꿈꾸는 한우 청년. 인생은 고기서 고기, 한우 물만 파는 외길 인생 최용환 청년 대표를 소개합니다. 한우 외길 인생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기정 리포터가 도착한 곳은 경북 영주 소백산. 와, 소들이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우물만 팔고 계시는 최영환 대표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저는 영주에서 한우를 키우고 판매하고 있는 영주 청년 대표 최영환입니다. 전국 최고의 수질과 소백산 자랑 맑은 자연환경에서 자라는 건강한 한우. 어서 오이소. 반갑소. 여기에도 소, 저기에도 소, 건강한 소들이 참 많은데 아니 소를 몇 마리나 키우시는 거예요, 대표님? 이곳에서는 건강하게 200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고요. 다른 2곳 농장에 각 200마리씩 총 600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무려 600여 마리 한우 아빠로 영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소년이 한우로 꿈을 그리는 청년이 된 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봐도 이제 농장 규모가 정말 큽니다. 아니 처음부터 소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아니 그리고 또 영주에서 시작하신 이유는 또 뭔가요?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이제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농촌에 어떤 일이 있을까 알아보다가 이제 한우가 제일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모아서 2마리를 사서 지금 현재 600마리까지 지금 만들었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영주에 태어나 쭉 영주를 지키며 질 좋은 영주 한우로 전국의 영주의 명성을 높이는 최용환 대표. 이곳 영주에서 한우물만 쭉 팔고 계신 우리 청년 대표님. 그런데 소를 키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젊은 감각으로 이제 온라인 판매라든지 안 그러면 뭐 라이브 판매라든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가공 판매까지 모든 전반적인 거를 직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주 한우를 육성 가공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개척한 판로를 이웃들과 나누기까지 축산업 6차 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직접 소를 또 사육도 하고 유통, 판매 이거 다 하시려면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SNS를 통해서 모든 생산 과정, 이제 유통, 포장 이런 거를 모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뀌어가는 축산업 지형에 발맞춰 밝은 미래를 그려가는 청년 대표지만 그 시작엔 숱한 넘어짐과 어려움도 있었겠죠. 사실 이렇게 딱 봐도 소들이 많잖아요. 소들이 많으면 매출도 많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만큼 운영하시는데 힘든 점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가족처럼 계속 키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어디 가지를 못하고 이제 좀 매여 있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이제 자동화 시설이 많이 돼 있어서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즐겁게 소를 키우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표의 성공 포인트. 농장에서 기른 한우를 직접 가공하는 건 기본이죠.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살피고 판매까지 모두 도맡아 한다는 말씀. 좋은 고기를, 영주 한우를 와서 먹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또 판매를 하시잖아요. 야,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주문량이 있나요?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이제 그래도 젊은 제가 나서서 영주 한우를 알리고자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온라인 스토어 한우 검색으로 1위까지 했을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전국 8도에서 쇄도하는 러브콜에 영주산 한우 본격 출동 준비 완료. 하루 매출만 무려 억대를 기록한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 지역에 살면서 또 지역을 또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지역, 이 농촌에 살면서 가장 장점은 뭔가요? 우선 저는 태생이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드는데요. 농산물, 축산물 등 모든 것이 생산물이기 때문에 본인만 열심히 한다면 수익으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용환 대표의 걸작, 블링블링 마블링 자랑하는 영주 한우 실물 영접. 가히 자부심 있을만 합니다. 이야, 우리 청년 우리 대표님께서 키운 영주 한우 진짜 빛깔 좋네요. 부위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건 등심이고요. 마블링이 많아 육질이 연하고 풍미가 좋습니다. 안심입니다. 지방이 가장 적은 부위로 부드러운 식감으로 좋습니다. 갈비살은 쫄깃한 식감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부위입니다. 치맛살은 고급 부위로 부드러운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물만 파시는 우리 최용환 우리 청년 대표님께서 직접 키운 한우의 맛, 영주 한우의 맛은 어떨까요? 대표님, 네. 인생이 다 고기서 고기입니다. 네. 불판 위로 고기 좀 올려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풍미 가득 등심, 부드러운 안심, 쫄깃한 갈비살과 고급 부위로 일컬어지는 치맛살. 소비자에게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고기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고기를 먹었는데요. 입안에서 그냥 고기가 살살 녹는다는 표현이 이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소고기는 비싸다라는 생각이 다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한우를 이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건가요? 해썹 인증호지만 이제 마케팅 등이나 이제 부대 비용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절약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맛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해썹 인증받아 안전하고 자부심 가득 직접 길러내 건강하고 농장부터 유통까지 직영 코스로 달려와 저렴하기까지. 농촌, 이 지역이란 도대체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 땅일까요? 지역 청년들이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 어른들이 하지 못했던 SNS 홍보나 온라인 판매로 좋은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와 생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면 농촌은 더 나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힘겹기만 한 오르막길도 또 다른 누군가에겐 정상을 위한 한 발자국이 되듯 최용환 대표에게 지역이란 또 다른 기회의 땅이 되어 주었다는데요. 한우의 A부터 Z, 하나부터 10까지 신경을 써서 이 성공 신화를 서늘해가고 있는 우리 한우물만 파시는 우리 최용환 대표님. 앞으로 계획, 꿈이 있으시다면요? 수출 부분을 지자체와 한우협회에서 열어주신다면 한류용품과 더불어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고 한우를 세계에 알려 농촌 경제가 튼튼해져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되는 것이 꿈이자 목표입니다. 지역에 살고 지역을 살리는 청년, 청정 소백산 영주에서 한우와 함께 새로운 성공 신호를 쓰고 있는 최용환 청년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역 이웃들과 상생하며 나아가는 축산업의 눈부신 미래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창 시니어클럽은 청춘보리밥 본평점 어르신들과 함께 본평면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창 시니어클럽 청춘보리밥 본평점 파이팅!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방역 패스 이 의무화가 본격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요, 출입 명부를 작성하면서 혹시 모를 역학조사에 대비를 했다면요, 이제는 안심할 수 있는 사람만 출입을 시키겠다는 취지겠죠. 네, 아무래도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방역 지침도 그에 맞춰서 좀 수정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지난 월요일에 추가 접종을 하고 왔지만요, 네. 주위에서 추가 접종, 일명 부스터샷 많이들 맞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3차 접종도 필수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느새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올해도 일상 회복을 위해서 어김없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저희 강원 365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강원도에서 15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이래 확진자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실 좀 겁은 나죠. 이제 주위에서 자꾸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내 스스로도 걸릴까 봐 좀 두렵기도 하고. 10명대도 많다고 했는데 지금 막 40명 뭐 이렇게 되는데 요새 춘천에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돼요. 강원도에서도 아프리카를 다녀온 60대가 오미크론에 첫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도 꺾이지 않아 오늘도 7,0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12월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시 강화된 방역 대책, 혼란스러운 사람들. 우리는 무사히 2022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선 춘천시의 선별진료소. 접수 대기 장소를 넘어선 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체육관 입구까지 이어졌습니다. 겨울 추위 속 야외 대기가 곤혹스럽지만 별 수 있나요? 차례를 기다릴 수밖에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춘천시는 기존의 보건소에서 종합체육관으로 선별진료소를 이전했는데요. 그럼에도 압도적으로 늘어난 인원을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입니다. 워킹스루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자 얼마 전 맞은편 체육관 주차장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도 마련됐습니다. 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무서워서 저도 한번 받으려고 나왔어요. 뉴스나 이런 걸 봐야지 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쁘거나 하면은 못 보는 때가 많아서 조금 불편함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3일부터 강화된 방역 수칙이 의무화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정부에서 특별 방역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은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 패스 확대인데요. 이번에 식당, 카페, 영화관, 학원 등을 추가하여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서 접종 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위한 필수 시설로 보아서 한 명까지 일단 미접종자도 이용 가능하고요. 종이 명부만 쓰고 들어가던 시대는 끝. 이젠 식당에서나 카페에서나 반드시 백신 접종 또는 음성 확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체 위중한 증상이나 변이 바이러스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둥그런 원 모양의 이렇게 돌기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은 사실 어원이 크라운, 왕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돌기 이런 것이 왕관 같다 그래서 이름이 코로나라고 붙여진 거고요. 저희들은 그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람에게서 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게 인간의 세포에 달라붙는 곳은 폐, 또 심장, 혈관 이런 데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증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폐 손상이 오고 폐 섬유화가 오고 또 폐렴이 오고 심근염이 오는 그런 위중증의 그런 어떤 가장 병리학적인 기전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한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나 그러나 복제나 이런 것들의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단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RNA는 변이를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러한 특성을 겨냥해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백신이 개발됐고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81%가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아직 과반수의 도내 청소년들이 백신 미접종 상태. 당장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가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하자 청소년 접종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의무 시설인 학원과 독서실의 타격은 물론 학습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임상시험이 아직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거 이렇게 다 이렇게 백신 프리 이런 식으로 패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중학생이다 보니까 뉴스에서 막
그 코로나 백신도 맞아야 되는 나이라고 하고 부모님도 저 안전을 생각해서 맞으라고는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아직은 별로. 반도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무슨 학교에서 뮤지컬 보러 가는 거를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백신을 안 맞아서 못 보러 간다고 취소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불편한 것 같아요. 제 주변 아이들은 이제 한 10명 중에 9명이 맞고 1명이 안 맞는 추세예요. 근데 이제 또 백신 맞는 이유가 백신 맞으면 최대 2일까지 학교를 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맞는 경우도 있지 않나. 아직 초등학생들은 몸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혹시나 이제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데 저희는 뭐 이제 거의 다 커서 괜찮지만 아직 성장기인 아이들이 그렇게 백신을 필수로 맞아야 하는 것은 살짝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부작용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백신 맞는다고 위험할 것 같진 않아요. 처음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부모님도 다 맞으셔서 저도 같이 맞으라고 하셨어요. 어떤 입장이든 안전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은 동일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곤란해진 건 학원가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미접종 학생을 출입시킬 수도 없고 실제로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발표와 함께 수강 포기 사례도 생겼다는데요. 이게 방역 패스가 2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면 나는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10분 이해가 가요. 내 아이가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또는 허약하거나 이런 아이라면 당연히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백신의 안전성과 건강성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셔야 돼요, 국민들한테. 근데 이것을 학원 쪽에다가 일방적으로 떠넘긴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지울 수가 없거든요. 다방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 이런 논쟁들 역시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겠죠. 올 연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마스크 착용 요거 하나만으로도 방역 위험을, 그러니까 전파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작은 거지만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면 위중증 환자의 꽤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춘천 관련된 문자는 되도록 많이 보려고 하고 많을수록 학교에서 문자도 와서 그래요. 안내 문자 꼭꼭 확인해 주세요. 최근 부스터샷, 일명 3차 접종에 대한 안내 문자도 많이 발송되고 있는데요.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2차 접종 3개월 뒤부터 누구나 3차 접종 가능. 실제로 병원에선 일찌감치 접종을 마쳤던 어르신들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한창입니다. 문자 받고 신청하라 그래서 왔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많이 보이지 안 맞는 것보다. 뭐 희망이 있죠. 얼른 종식돼가지고 편안한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애들이 객지가 있는데 애들 손녀 손자들도 못 보러 가고 제발 좀 내년에는 좀 예전 같은 생활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좀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유치원 접종 나와 있고 1차, 2차 다 나와 있어요. 네, 다 됐는데 이렇게 길게까지 갈 줄은 몰랐을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정말로 저희가 서로 협조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많이 나아져서 고3 때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여행 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멈춰! 코로나! 많은 어려움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우리들의 2021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서로 참고 희생했던 시간들. 곧 다가올 2022년에는 꼭 마스크 벗고 여러분의 환한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맞고 있는 백신이지만 진짜 혹시 모른 그 극소수의 부작용이 나나 내 가족에게 나오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가 보다 세심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이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셔야만 방역 패스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도요. 마냥 안심하실 수 없는 게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가 방역 패스 효력이 인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후에는 PCR 검사서를 소지하시거나 혹은 3차 접종을 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6개월이라는 소식까지 접했고요. 자, 어쨌든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조금 식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좀 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자, 위기의 끝은 반드시 존재하고요.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 이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의견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들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은 땡초님이 주셨네요. 네. 김장 봉사하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모두 복 받으세요 하셨고요. 네. 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연이 빨리 활기차고 평범한 날이 다시 오길 기대합니다. 검사소 간호사님들, 의사님들 모두 힘내세요 하셨어요. 힘내세요. 저희 모두 응원할게요. 네. 자, 그리고 595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성 위생용품 무료 나눔해주는 분들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김몽희님. 반짝반짝 빛나는 자원봉사자분들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권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 코로나19로 교회 행사도 취소되고 모든 것이 다 취소되고 말았네요. 얼른 잠잠해졌으면 좋겠고요. 용석 명수 아나운서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스태프들 항상 조심하세요 라고 우리 스태프분들의 건강까지 또 조심하시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시청 소감까지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